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가 스스로 편찬한 편년체 형식의 역사책입니다. 이런 형식의 공식적인 기록물은 중국, 일본, 월남 등 유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했지만 조선왕조실록이 갖는 사서로서의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실록들은 원본이 사라지고 사본들만 남은 데 반해 조선왕조실록은 유일하게 원본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된 정족산본은 원래 전주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 판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서로서 더 의미 있는 점은 일단 편찬된 실록은 후손 왕이나 황제가 보지 못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유일한 사서라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월남에서는 황제가 선대의 실록을 열람할 수 있어서 사관이 황제에게 불리한 내용은 쓰기 어려웠던 데 반해 조선왕조실록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곡되지 않은 충실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역시 왜곡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정치 권력이 바뀌었을 때 수정실록이나 개수실록을 편찬하는 경우 왜곡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선조 수정실록이나 현종 수정실록, 경종 수정실록 등이 이런 예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러한 예의 하나로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면서 접수한 청태종의 두 국서가 인조실록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기록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36년 음력 12월 2일 청태종은 수만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넌 후 8일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이듬해 1월 1일 미처 강화로 피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발이 묶인 조선 조정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일 남한산성 안에 인조에게 국서, 즉 서신을 보냅니다. 수신자가 조선국왕인 이 국서는 청태종이 직접 원정에 나선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조선 인조를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국서의 내용은 인조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기록에 나온 것과 다릅니다. 먼저 수신자가 조선국왕이 아니라 조선관민인 등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내용도 다릅니다. 이처럼 수신인과 내용이 다르다면 1월 2일 청태종이 보낸 국서 대신 다른 서신이 인조실록에 들어갔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전인 1636년 11월 29일 청태조가 조선 관속군민인 등을 수신자로 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인조실록이 실린 1737년 1월 2일 청태종의 국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인조실록에서는 약 한 달 전에 받은 수신자도 내용도 다른 서신을 1월 2일 받았다고 적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승정원 일기에 청태종의 1월 2일 국서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나온 서신이 이를 참조해 작성했을 실록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합니다. 여기서 인조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이 의도적으로 서신을 바꿔치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승정원 일기는 서신을 바꿔치기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서 전체 서신의 절반 정도인 후반부를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대조하면 조선 조정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승정원 일기에서 그런대로 충실히 요약한 국서의 전반부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입니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조에 대한 조롱과 전쟁에 대한 인조의 책임론은 요약하지 않고 뺐습니다. 뺀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짐은 원래 동생을 아끼듯이 너를 보았는데 너는 점점 더 배역을 행하였다. 스스로 원수로 여겨 백성을 재해에 빠뜨렸다. 성곽과 궁시를 버려둔 채 처자와도 헤어져 밥비 길을 도주하여 이 산성에 들어갔는데 천년 장구할 수 있겠느냐? 정묘년의 치욕을 씻길 원하면서도 도리어 눈앞의 안락함을 저버리고 화를 자초하였으니 올해 성곽과 궁시를 버리고 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간 것이다. 너의 잘못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괴롭게 하였다. 웃음거리를 만세에 남길 텐데
어떻게 이를 씻어내겠는가? 정묘년의 치욕을 씻기 원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와서 싸우지는 않고 오히려 여인네처럼 몰래 숨느냐? 내가 비록 이 성에 피신하여 목숨을 탐할지라도 짐이 수긍하여 너를 내버려 두겠는가? 정묘년에 당한 치욕을 씻겠다면서도 숨어서 승부를 겨루려는 패기조차 없는 인조를 부녀자에 빗대어 심히 조롱한 것입니다. 짐의 여러 조카와 제왕 및 안으로는 문무신하와 밖으로는 귀순해온 여러 왕과 패륵이 짐을 도와 새 나라를 세웠다. 너는 어찌 너희 군신은 차마 들을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운운하는가? 무릇 제후를 정하고 안정하고가 어찌 너에게 달려있겠는가? 너의 이 말은 매우 참얼하다. 하늘이 도우면 필부라도 천자가 되며 하늘이 화를 내리면 천자라도 서인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황제라는 존호를 정하고 안 정하고는 너의 뜻과 무관하다라는 질타는 이제 천명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왔음을 거론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처럼 떠받드는 명조인데 시험 삼아 과연 너를 구원하는지 짐은 점을 치려 한다. 자식이 화를 당하는데 어찌 아비가 구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인조실록에서는 수치스럽고 논리적 반박도 어려운 청태종의 1월 2일자 서신은 아예 빼고 조롱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어투인 11월 29일자 서신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체한 서신 중 평안도 관찰사에게 내린 비밀 효유문 관련 내용은 오히려 원문보다 상세하게 삽입했는데 이는 유리에 충실하고자 했던 인조의 선택을 청태종의 입을 빌려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청태종의 국서를 받은 조선조정은 부랴부랴 답장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사뭇 단호한 결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일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한다. 청나라와 조선이 정묘년에 맺은 형제의 맹약을 소중히 여겼음을 강조한다.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청나라가 끝내 용서해주지 않고 군사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조선은 스스로 죽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는 서신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마음이 약해진 조선조정은 또 다른 후속 국서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전과 거의 같았으나 끝내 군사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성안에서 모두 죽겠다는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에서 청측은 조선의 국서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논박하고 질타했는데 인조실록에서는 4가지 내용은 아예 삭제하고 마지막 5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만 축약하였습니다. 축약조차 하지 않고 아예 통으로 날려버린 4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정묘년의 맹약을 스스로 깬 적이 없다. 조선은 바다 구석에 위치해 오로지 시서에만 힘쓰지 무기는 일삼지 않는다. 명의 임진란 때 군대를 파견해 은혜를 베풀었듯이 청도 회군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회군을 호소한다. 청태종은 2번째 국서에서 이 4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특히 4번째에 대해서는 조선 측 국서에 쓰인 고명, 장산 등 인조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인조를 조롱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직 하루아침에 분함을 쾌하게 하려고 병력으로 추궁하기를 힘써 형제 사이의 은혜를 손상시키고 스스로 새롭게 하려는 길을 막음으로써 제국의 희망을 끊어버린다면 대국에 있어서도 장산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고명하신 황제께서 어찌 이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하시겠습니까? 무릇 너는 군대를 조련하고 성을 수리하면서 형제의 의리를 깨뜨렸다. 또한 길을 닫고 수레를 만들어 병기를 미리 준비하고는 오로지 짐이 서정을 떠나기를 기다린 후에 그 틈을 타서 강도짓을 하여 우리나라를 해치렵게 했을 뿐이다. 어찌 우리나라의 혜택을 주려는 게 있겠는가? 너의 행적이 무릇 이 같은데도 너는 스스로 짐들어 중망을 끊지 말라고 고명을 말하고 장산을 말한다. 그러니 짐도 말하겠다. 진실로 너의 장산이구나. 인조실록에서 통으로 날려버린 4가지는 조선 측에서 논리적으로 궁색하여 재반박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뉘우치고 있으니 청태종은 관원인성이라는 존호에 걸맞게 용서하고 회군에 달라는 내용에 대한 반박인데 인조실록에서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노란색 부분만 요약하고 나머지는 날려버립니다. 요약한 노란색 부분은 천도를 따르는 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원론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다소 피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날려버린 흰색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따로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좋은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데 시종토록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뒤로 내외에 오간 너희 공문을 나의 군병이 포획한 바 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왕왕 나의 군병을 노적이라 칭하였다. 이는 바로 너희 군신이 본디 우리 군병을 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함이 이에 이르렀다. 적이라는 것은 몸을 숨긴 채 몰래 취하는 자를 이르는데 내가 과연 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너는 어찌 나를 사로잡지 않는가? 어찌 내버려 두고 hil문하지도 않는가? 너는 입과 혀로만 남을 꾸짖는다. 속담에 양지로피라는 말이 있는데 진실로 너의 언사를 두고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는 범인은 행동으로는 민첩함을 중히 여기나 말로는 겸손함을 중히 여긴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양 행동이 언사에 미치지 못하면 치욕으로 여긴다. 어찌 너희 나라는 짐을 추하게 속이고 규활하게 속이고 간사하게 속이고 빈말로 속이는가? 이런 거짓이 골수에 스며들어 안일하게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처럼 망언을 늘어놓는데도 어찌 꺼림이 없는가? 여기서 청군대가 포획했다는 공문은 조선의 사신으로 왔던 용골대가 평안도에서 입수한 인조의 비밀 유서인데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청태종은 인조의 유서라는 물증을 가지고 조선이 청나라를 적대시했음을 입증한 후 양지로피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인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선 측에서 반박하기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인조실록에서는 청태종의 서신을 바꿔치면서까지 하면서 인조에 대한 조롱 및 반박하기 어려운 전쟁 원인 관련 내용은 빼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에서 유리를 지킨 부분은 내용까지 추가해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조실록만 읽으면 조선은 전쟁에 대한 책임도 없고 오직 명나라에 대한 유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는 느낌을 받지만 청나라 실록을 읽으면 청태종의 참을성과 관용에도 불구하고 새 천명을 거스르는 조선은 정벌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인조실록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기록에 남기려 한 것은 명에 대한 절대적 사대의리이고 이는 곧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의 지원으로 형성된 이른바 제조지은에 뿌리를 둔 조선 왕조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 국가 정체성이 병조호란의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나아가 위정척사 사상이 싹트는 계기가 되어 19세기 조선이 주변국과 서양에 대한 문호를 닫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